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존재하지 않는 도로 상상해 보셨나요? 도로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대혼란의 연속일 겁니다. 법에 따라 피해자는 보호와 피해 구제를 받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 교통안전에 해가 되는 일을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것. 이때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에 숨은 영웅 71화 법을 살피는 사람들 처벌과 보호 사이 이정수 변호사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에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운전자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도로나 차량 관련해서 또 운수 관련해서 기본 법제는 다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발전하고 차량이 많이 보급되면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차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어떤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전과자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꺼려하게 되죠. 산업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게 됩니다. 그 법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보험만, 종합보험만 일단 가입하면 안심하게 운전해도 좋습니다라는 법입니다. 물론 또 합의가 되면 또 처벌하지 않겠다.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상해 사건이 발생해도 불입본하겠다, 약간 이런 처벌하지 않겠다는 특별법입니다. 이 법을 계기로 해서 피해 회복도 상당히 더 높아지고 그다음 차량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욕구가 다 충족되게 됩니다. 중앙 N남부 법률사무소의 이정수 대표 변호사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검사와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살펴왔습니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 촉진과 운전자의 부담감 해소,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 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81년도에 저희가 이제 현대나 기아나 그 당시 무렵에 이제 차량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거와 말문이어서 이 특례법도 이제 도입이 되게 되죠. 기본적으로 성법제입니다. 판례법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제 과실범입니다. 고의범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금고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에. 어떤 피해자 처벌, 뭐 이런 원하지 않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까지 약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뭐 3주, 4주, 5주, 6주, 8주 나왔으면 피해자가 만약 합의를 안 한다. 그러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을 꺼려하게 되겠죠. 전과자 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이제 큰 문제지 않습니까? 차량은 보급되고 산업 발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도입을 한 거죠. 순간의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과자가 된다면 누구도 쉽게 운전대를 잡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2년 1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은 확실해야 되거든요.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시그널이 분명해야 됩니다. 차량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경제계, 차량 제조사의 입장도 반영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팔아야 되는데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떨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책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화, 명문화함으로써 양쪽의 니즈를 다 맞추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면 피해 회복이 그만큼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책임보험은 좀 범위가 좁은데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해가지고 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나는 그만큼 어떤 대가, 비용을 지불했으니 사회적으로도 그걸 어느 정도 처벌을 피해주는, 면책시켜주는 그런 합의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좋고 가해자도 전과자 안 돼서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두 가지 다를 이제 노린 겁니다.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사고로 인한 책임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정수 변호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교통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차량이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했다는 점이죠. 오히려 이제 종합보험이나 이런 법제가 교통사고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는 정확하게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계속 교통사고는 증가했고 차량 보급과 비례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법제와 어떤 특별한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내가 어떤 그 법률이 제정됐다 안 됐다를 제가 운전자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거든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문제, 법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거든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처지를 대변해주는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운전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실 비율을 따지곤 하죠. 흥미로운 건 사회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과 보상에 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민사 관련 소송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고 비율 때문에도 많이 서로 다투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정형화돼 있습니다. 보험협회에서도 정형화된 몇 대 몇 그런 과실 비율도 정형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이제 민사 쪽에서 다툴 만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다투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과실 비율은 차량 보험사에서 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차대차, 차대사람, 차대 이륜차 등 상세히 분류되어 있어서 굳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본인의 과실 비율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앞으로 시비를 가릴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고입니다. 이 변호사는 본격적인 미래교통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자율주행차가 조만간 AI 시대에 중국이나 미국에도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별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규정이나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것도 법에다가 어느 정도 마련하면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차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법제가 좀 뒷받침해주면 산업계 그리고 피해자 모두를 다 가치관계를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주는 것 못지않게 앞으로 발생할 논란을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법의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호하고 가해 운전자는 공정하게 처벌하는 법.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법과 교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71화 법을 살피는 사람들, 처벌과 보호 사이 이정수 변호사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